여종이 되어 떠난 딸. 조선 중기, 전라도의 한 산골 마을에 박문석이라는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소가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지만 배관은 보지 않고 고향에 머물며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벼슬길에는 관심이 없었고 책을 읽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박진사에게는 아내 정씨와 7살 된 딸 소희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영특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절로 글을 익혔고 어린 나이에도 천자문을 다 떼었습니다. 아버지, 이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오, 소희야. 이것은 이니에지를 뜻하는 글자란다. 이니에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이지. 소희도 이것을 잘 배워야 한다. 네, 아버지. 박진사는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비록 아들은 없었지만 소희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 정씨도 딸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박진사에게는 2명의 절친한 벗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소과에 급제한 이정호와 김동수였습니다. 이정호는 대과에 급제하여 지금은 한양에서 정호품 벼슬을 하고 있었고 김동수는 의원이 되어 이웃 고을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1년에 2~3번씩 모여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문서, 자네는 정말 욕심이 없어. 자네 실력이면 대과도 쉽게 급제할 텐데.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족하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일이야. 하지만 벼슬을 하면 가족들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 편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지.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네. 김동수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석의 장점이야. 욕심이 없고 만족할 줄 아는 것 말이야.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우정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박진사의 아내 정씨도 병에 걸렸습니다. 김동수가 달려와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서, 미안하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운명이겠지. 한 달을 앓던 정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7살 소희도 어머니 곁에서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박진사는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과 땅 일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장례 후 남은 것은 작은 초가집과 아버지와 딸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계속 서당을 운영했지만 전염병으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어 서당에 오는 아이들도 줄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안 드세요? 아버지는 배가 안 고프구나. 소희가 먹어라.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굶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밥도 몰래 덜어서 아버지 그릇에 담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쌀독이 바닥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품팔이라도 하려 했지만 양반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부자 최만호가 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진사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아니십니다. 진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최만호는 쌀 한 가마니를 놓고 갔습니다.
박진사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 달 후 최만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진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따님을 저희 집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부인의 시녀로 말입니다. 박진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희는 양반의 딸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사님 형편이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따님께서 일하시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진사님도 편하실 텐데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1년만 보내주십시오. 1년 후에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사님께도 매달 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만호는 계속 찾아와 설득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박진사와 소희는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박진사는 김동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동수가 급히 달려와 소희를 진찰했습니다. 문서, 소희가 많이 약해졌네.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무능해서 그렇네. 약을 지어줄 테니 먹이게.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해. 하지만 박진사에게는 약을 지을 돈도, 음식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김동수는 자신의 돈으로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문서, 너무 자존심만 세우지 말게.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되네. 고맙네, 동수야. 소희는 약을 먹고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최날이 되게 가겠어요. 안 된다. 아버지,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죽을 거예요. 제가 가면 아버지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너는 양반의 딸이야. 시녀로 일할 수 없어. 괜찮아요. 1년만이잖아요. 1년 후에 돌아올게요. 박진사는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박진사는 최만호를 찾아갔습니다. 소희를 데려가시오.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1년 후에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소희가 최만호를 따라가는 날, 박진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1년만 참아라. 아버지가 꼭 데리러 올게.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소희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진사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딸의 방에 들어가 딸이 쓰던 책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무슨 짓을. 다. 그는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서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후 김동수가 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문서. 무슨 일인가? 자네 모습이 왜 이 모양인가? 박진사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일, 딸을 보낸 일. 김동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네가 소희를 보냈다고? 나는 이제 아버지도 아니네. 딸을 보낸 놈이 무슨 아버지인가? 문서, 정신 차리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김동수는 즉시 한양에 있는 이정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흘 후 이정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문서, 내가 왔네. 새 친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소희를 데려와야 하네.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이미 계약을 했네. 계약이 뭐가 중요한가? 자네 딸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돈이. 이정호가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네. 100년이 있네. 자네가 왜 그렇게까지? 다 친구니까. 그리고 소희는 내 조카나 다름없지 않은가? 김동수도 돈을 꺼냈습니다. 나는 50냥밖에 없지만 전부 주겠네. 자네들. 박진사는 두 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다 일어나게. 우리가 친구 아닌가? 세 사람은 최만호를 찾아갔습니다. 최나리, 우리가 소희를 데려가고 싶소.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정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정호품 벼슬을 하는 이정호라고 하오.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 소희를 돌려주시오. 최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호품이면 상당한 권력자였습니다. 그게 150냥을 드리겠소. 그러니 당장 소희를 돌려보내시오. 최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희가 불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많이 여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희야. 부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희는 두 아저씨에게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희야, 우리는 내 아버지의 친구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집에 도착한 후 박진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은혜는 무슨? 친구끼리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문서, 자네가 정말 은혜를 갚고 싶다면 다시 일어나게. 다시 일어나다니? 그래, 서담을 다시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그것이 자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네. 김동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잘 키우게.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네. 박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네. 그렇게 하겠네. 그날부터 박진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당을 다시 열었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소희도 아버지를 도우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소희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이정호가 찾아왔습니다. 문서, 한양에서 큰 서원을 짓는다네. 거기서 훈장을 구하는데 자네에게 추천하고 싶네. 나를? 그래,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그리고 보수도 좋네. 박진사는 고민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소희와 떨어져야 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여기서 소희와 함께 있고 싶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제안은 해봤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소희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영특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좋은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호가 소개한 한양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문서, 그 선비는 나의 조카라네. 인품도 좋고 학식도 뛰어나네. 고맙네, 정호야. 소희는 장성하여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박진사는 딸의 혼례를 치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서당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 친구가 다시 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구만. 그때 일이 어제 일 같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자네들에게 고백할 게 있네. 무엇인가? 그때 나는 죽으려고 했었네. 소희를 보낸 후 며칠 동안 자결을 생각했었지. 두 친구는 놀랐습니다. 정말인가? 그래. 하지만 자네들이 나를 구해줬네. 자네들의 우정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 이정호가 박진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네. 자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도 행복했네. 김동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잘 자란 것을 보니 뿌듯하네. 마치 내 딸 같았거든. 세 사람은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세 친구는 모두 은퇴하여 고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중년의 부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주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박진사가 세상을 떠날 때 세 친구가 모두 모였습니다. 문석, 편히 가게. 자네들, 고맙네. 평생 고마웠네. 우리가 더 고맙네. 자네 같은 친구를 두어서. 박진사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진사가 가르친 제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소희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수고하셨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두 친구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이정호와 김동수도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박진사와 두 친구의 우정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세 친구의 우정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박문석, 이정호, 김동수. 평생을 함께한 세 친구. 그들의 우정이 한 가족을 구하고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었다. 진정한 우정은 이런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고 친구는 평생의 보물이며 함께하는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